오늘 우리는 ohm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ohm의 법칙. 자, ohm의 법칙은 바로 전류와 그 다음에 전압. 잠시만요. 전류, 전압, 저항 요 세 가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물리의 법칙입니다. 법칙이죠, 법칙.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말은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먼저 이가 세 가지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각각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고 이 세 가지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전류는 뭘까요? 전류.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전류라고 하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에 흐르는 전하의 양입니다.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흐르는 전하의 양을 의미합니다. 즉, 전하라고 하는 게 어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런 정기적 성질을 띠는 어떤 기본 입자인데 이것들이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흐르냐가 바로 전류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직렬회로를 연결하면은 일정하게 모든 도선에서 전류가 일정하고 뭐 이런 것들 알아봤었죠. 그래서 이런 게 전류고, 전압은 무엇이냐? 항상 얘기했지만 전압이라고 하는 건 딱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전압의 의미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 요렇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 즉 전위차라고 했죠. 즉 이거를 우리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학년 때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죠. 어떤 일정한 높이에 의해서 어떤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것들을 알아봤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전기 회로에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우리가 도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회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요 위치, 그 다음에 요 위치, 각각 위치에 따라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다를 겁니다. 즉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요 각각에게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입자들이 어떻게 된다? 위치 에너지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흐르는 모양이 전류를 나타내거나 다른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적 위치 에너지 요 차이를 우리는 바로 뭐라 그러냐? 전압이라고 부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전압에 따라서 이 입자, 즉 전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전류도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저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바로 전압이라는 걸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저항은 바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저항입니다. 그래서 우린 요 전류, 전압, 저항과의 관계를 우리는 알아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실험을 했었죠. 수업 시간에. 즉 저항을 뭐 어떤 일정한 저항, 뭐 5ohm짜리면 정해 놓거나 또는 10ohm짜리 뭐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정해 놓고 전지의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뭘 측정했죠? 맞아요. 전류를 측정했었습니다. 그쵸, 기억나죠? 전지의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전지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바로 뭐가? 바로 그쵸. 전압을 우리가 바꿔줌으로써 전류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전류, 전압, 저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저항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놓은 다음에
전압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었습니다. 어떻게 됐었죠? 그쵸? 전압을 우리가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전류가 어떻게 됐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그렸었죠. 즉 우리가 그래프 가로축이 뭐가 오죠? 그쵸? 전압이 오죠. 우리가 변화시킨 거. 전압의 단위는 V. 세로축에는 우리가 측정한 결과 전류. 단위는 암페어 또는 미리암페어.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이렇게 어쩌게 증가시킴에 따라서 전류값을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그래프 모양이 어땠죠? 그렇죠. 0일 땐 0이고 점 찍어서 연결하면 우리는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압이 증가되었을 때 전류도 일정하게 증가된다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전류라고 하는 게 다시 볼까요? 전류는 뭐에? 전압에 비례하는 걸 알 수 있죠. 전압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항을 여기서 다른 곳을 교체했었죠. 저항을 10옴짜리로 바꿔서 해봤습니다. 저항을 10옴짜리로 바꿔가지고 똑같이 전압을 증가시켜주면서 전류를 측정해 보니까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류가 증가하긴 한데 이 증가하는 정도가 어땠어요? 달랐죠. 이렇게 즉 요거는 5옴짜리의 저항이었고 요거는 10옴짜리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실험했었죠. 그리고 또 저항을 어떻게 했었죠? 바꿨죠. 저항을 또 한 번 더 증가시켜서 20옴짜리 썼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해서 전압을 증가시키면서 전류 측정했더니 전압이 올라감에 따라서 전류가 증가하긴 한데 그 정도가 달랐다는 거죠. 즉 이렇게 이번에는 저항과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보면은 어떤 일정한 전압 아래에서 저항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됐었죠? 전류는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저항이 커지게 되면 전류는 어떻게 된 거죠? 낮아지게 되죠. 즉 이거를 우리는 반비례라고 하죠.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건 전압에는 비례하지만 저항에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옴의 법칙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모든 전기적 상황에서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류가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